가난한 아버지의 접근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축도 중요시하지만 저축보다도 소비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부자 아빠들의 투자 원칙은 조금 다릅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이득이 될 때는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책 속에 돈이 되는 정보를 읽어드리는 벌어보라입니다. 오늘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신의 아빠는 부자는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 아빠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자라오다가 친구 아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부자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한테 들었던 가르침과 친구의 아빠인 그 기업가이자 부자인 아빠한테 들은 가르침이 너무 상반되는 메시지를 계속 줬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사람의 차이점이었던 거를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발견을 한 거죠. 그 두 아빠의 다른 가르침을 이 책 속에 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책의 결론부터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부자들은 반대로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아버지의 접근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합니다. 저축도 중요시하지만 저축보다도 소비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 모두들 약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들의 투자 원칙은 조금 다릅니다. 부자 아빠들은 자산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수입이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입으로 연결시킬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정의하고 그 차이에 집중합니다. 자산은 뭐냐면 부동산, 그리고 주식, 사업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자산을 구축하는 걸 중요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부채는 소비 습관에서 나오는 지출들 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채에 가난할수록 계속 얽매이게 됩니다. 투자에서의 위험이나 리스크를 그저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강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인상 깊었던 작가의 책 속의 문구를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고 하면 도박이 아니다.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도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돈이 아니라 현금을 말씀드린 게 포인트인데요. 부자들은 구축해 놓은 사업체나 자산으로부터 수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오고 돈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달라요. 급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오고 여기서 세금과 부채, 카드 값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출합니다. 남는 돈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세금을 내는 시점에 있습니다.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먼저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는데요. 보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먼저 벌고 세금과 지출로 돈이 빠져나가고 거기서 남은 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책을 다 읽었는데도 아직도 더 알고 싶은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소비자들은 언제나 가난하다. 슈퍼마켓이 세일을 할 때,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휴지를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휴지 사재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세일을 할 때, 이거는 이제 폭락이나 시장이 붕괴됐을 때를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이상하게 소비자들은 거기서 도망칩니다. 슈퍼마켓이 만약에 가격을 올리잖아요. 휴지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쇼핑을 하러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은 갑자기 그때 이제 달려들어서 사기 시작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이득이 될 때는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싸게 살 때 그때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이제 투자 자산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그 가격의 변동이 있습니다. 물건의 값은 그대로인데 가치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읽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걸 읽어내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은행에 그저 저축을 하는 건 루저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통장식 이자가 한 1970년대 때만 해도 2자릿수를 찍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그냥 이제 돈을 묻어두는 것은 그냥 은행의 배를 불려주는 수수료만 내는 거예요. 넣다 뺐다 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이 영상을 은행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냥 감수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부자들은 투자를 한다. 그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자면 로버트 기요사키는 올바른 금융 교육들과 그리고 지식이 재정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꼬집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들은 금융 교육 측면에서는 조금 실패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실한 샐러리맨, 저도 성실한 샐러리맨인데 성실한 샐러리맨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기업가 정신으로 마인드 세팅을 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좀 노력을 하고 그런 쪽으로 튀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 속에는 돈을 관리하는 기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법들이 나와 있고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감당하는 리스크 선을 정해놓고 관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들은 책 속에 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 동안 사랑을 받는 책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버러브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